일신체의 일부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누워서 쉬도록 강요하지도 않지만 바로 손에 작은 신호를 남깁니다. 1. 어쩌면 물 한 잔을 주고 있을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아침 손가락이 평소보다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아 물병을 열기 전에 손목을 몇 번 돌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어쩌면 손톱이 더 부서지기 쉽고 더 쉽게 부러지거나 같은 핸드크림을 사용하는데도 손바닥이 갑자기 건조하고 거칠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손이 더 이상 일상생활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이는 호르몬과 신경계부터 간 신장 순환계 기능에 이르기까지 신체 내부에 더 깊은 변화를 반영하는 조용한 거울이 됩니다. 3. 안녕. 오늘의 영상은 손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증후 중 6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 그리고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대한 초기 메시지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1. 걱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보고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들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내가 요즘 왜 약해지는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쩌면 당신의 손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손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할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이 방법은 매주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쉬운 도구이며 특히 혼자 살거나 의사를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1초 댓글을 달아 이곳에 왔다고 알려주세요. 안녕.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최울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 한 컵, 티스푼 펜을 집어들면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할 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를 좀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할 만큼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을 때, 이를 닦을 때, 손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안녕, 일 놀랍지는 않지만 내 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사실 약간의 손떨림은 나이가 될수록 신경계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흔한 증후 중 하나입니다. 3.117시. 세 이후에는 심각한 질병의 증후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본태성 떨림 위험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양성 질환입니다. 3. 그리고 본태성 떨림은 가족력이 수 있으며 손을 가만히 잡고 있거나 정확한 움직임을 수행하려고 할 때 더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육 경직 느린 움직임 또는 균형 문제와 같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파킹 순병과는 다릅니다. 이 본태성 떨림 외에도 가벼운 악순은 수면 부족, 만성 불안 비타민 비결핍, 특히 혈압 천식, 5월 중과 같은 일반적인 약물의 부작용 등 매우 일상적인 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커피나 진한 차를 마셔도 몇 시간 동안 가벼운 손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떨림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떨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필요할 때만 발생하거나 잠에서 깬 직후에 발생하고 사라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떨림이 지속되거나 휴식 중에도 발생하거나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옷 단추를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손가락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1집에서 간단한 확인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몇 줄을 쓴 다음 10초 동안 손을 앞으로 내밀고 관찰하세요. 3. 떨림이 약하고 균일하며 허약함이나 서투름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4. 안녕하지만 상황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쪽으로 퍼지거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안녕 7시. 새 이후의 손떨림은 드문 일이 아니며 항상 위험의 증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변화를 주시하며 언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안녕 1.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손가락이 뻣뻣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부리고 늘려보지만 평소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3. 주먹을 줄 때마다 손을 다시 완전히 펴기 전에 관절을 몇 번 회전시켜야 합니다. 4. 1. 마치 손가락의 작은 관절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직이 심하게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컵잡기 세수하기, 셔츠 단추 채우기 등의 간단한 작업이 더 느리고 무거워지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3. 근데 내 손이 정말 늙기 시작하는 걸까? 나는 74세의 헬런이라는 여성을 기억합니다. 1. 그녀는 매일 아침 손가락을 깨우기 위해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를 부을 때 그녀는 손가락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했습니다. 3. 그리고 그녀는 뻣뻣함이 매달 더 오래 지속되기 시작하고 곧 손가락 관절의 가벼운 통증이 뒤따를 때까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든다는 작은 징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손 골관 저렴의 초기 단계였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습관을 바꾸고 좋은 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헬렌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증상은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육체 노동을 많이 하거나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경험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골관 저렴의 조기 경고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경직이 아침에 30분 이상 지속되고 관절이 붓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경우 가벼운 경직은 밤새 관절에게 침전되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5.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외서 10분 동안 손을 담그고 따뜻한 오일로 손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몇 분간 천천히 손을 열었다. 오므리는 등의 작은 변화가 유연성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낮에는 장시간 손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매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경직이 더욱 심해지고 몇 주 동안 지속되거나 통증과 부기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금골겹게 전문의를 찾아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뻣뻣함이라면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손도 매일 조금씩 따뜻하게 하고 보살피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손이 유연하고 우아하며 삶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손톱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셨나요? 네, 예전처럼 부드럽거나 윤기가 나지 않나요? 네네, 아무런 충격 없이도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까? 네, 일부 손톱은 약간 구부러지기 시작하거나 창백해 보이거나 희미한 수직 능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노화의 또 다른 부분으로 단순히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손톱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자신을 잘 보살피던 71세의 마가렛이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톱이 너무 약해서 빨래를 개는 중에도 갈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건조한 겨울 공기 때문이거나 손을 너무 자주 씻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기 검진 후 의사는 그녀의 철분 수치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가벼운 형태의 빈혈이었습니다. 3. 그리고 그녀의 손톱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피부의 연장선이며 영양결핍, 특히 낮은 수준의 철분 단백질 및 기타 영양소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손톱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특히 피로나 현기증과 같은 다른 징후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손에 이러한 작은 변화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노화의 징후는 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노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 아연, 칼슘 또는 비타민 B 신체의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부족하면 손톱에서 징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늘어지고 건조해지고 벗겨지기 쉽고 미세한 능선이 생기고 평소에 건강한 분홍색 대신에 창백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톱 변화가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드물게간이나 심장질환의 초기 징후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거나 숟가락 모양으로 나타나거나 비정상적인 수직 변색이 나타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톱이 조금 더 약해졌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전체가 영향을 받았나요? 아니면 일부만 영향을 받았나요? 색깔이나 모양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보다 적게 먹거나 노력하지 않고도 살이 빠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징후 중 2가지 이상을 발견하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 영양 결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경미하다면 짙은 잎채소, 연어, 달걀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네일 오일을 일주일에 몇 번씩 바르면 손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주방 세제나 표백제 같은 가정용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손톱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때때로 당신의 몸은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톱의 작은 갈라진 틈을 통해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들여듣는다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누로 너무 자주 씻은 후에는 손이 건조해지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순한 핸드크림으로 바꾸고 강한 비누를 피하고 손에 물을 최대한 가까이 두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여전히 당기거나 벗겨지거나 심지어 갈라지고 피가 난다면 신체가 더 깊은 주의를 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후가 특별히 건조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76세의 조저프이라는 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크림을 사용하고 강한 비누를 피하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손등의 피부가 계속 벗겨지고 때로는 피가 날 정도로 갈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화의 일부라고 무시했지만 정기 검진 중에 담당 의사는 혈당 수치 상승과 경미한 만성 탈수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2가지 요인은 말초 피부,
특히 손과 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이 사실 손의 피부는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및 신체 수분 수준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피지선의 활동이 약해지며 건조함이 더욱 지속됩니다. 많은 경우 당뇨병은 만성적으로 건조하고 가렵고 벗겨지는 피부, 특히 손의 피부가 외부에서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에도 발생하는 소리 없는 언인입니다. 이 낮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으로 일반적인 보습제에 저항하는 건조하고 거친 피부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즉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조한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이 지속적으로 건조해지고 변색 가려움증, 갈라진 피로감, 손발이 지속적으로 차가워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내분비내과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함이 경미한 경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올리브유나 아마시유 같은 천연 오일을 첨가하고 신체의 필요에 따라 수분을 유지하고 손을 씻은 후 피부가 아직 약간 축축한 상태일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 무알코올 크림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손은 신체와 외부 세계 사이의 첫 번째 보호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깨지기 시작하면 내면의 건강에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핸드크림을 바르는 매 순간을 단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로 여기십시오. 모든 연령대에 부드럽고 건강한 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1.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 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손이 마비되고 작은 핀이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손가락이 따끔거리고 손바닥에 이상한 기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고 손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몇 분 후에 느낌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밤에 여러 번 특히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중지손가락에 자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는 동안 그립력이 약해지거나 손의 감각이 잠시 상실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박이나 경미한 부상이 조용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목 주변의 말초신경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를 신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뜨개질과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73세 루스라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녀는 몇 달 동안 밤에 오른손을 꽉 쥐는 듯한 다끔거림과 조이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자는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경과를 방문한 뒤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미한 손목 터널증 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기에 발견하고 약간 조정하면 약물이나 수술 없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간 손저림은 노인의 말초 신경 문제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손목 터널 증후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뇨병 비타민 B1, B6, B12, 결핍 말초 순환 장애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추의 경미한 변성이 신경 뿌리를 압박하여 옆으로 자면 손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인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끔거림이 간헐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일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몇 주 동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심해지고 낮에 나타나거나 물건을 잡을 때 허약함이나 서투름이 동반된다면 의사, 특히 신경과 전문의나 금골격 전문의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밤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여 손을 중립 위치에 유지하고 정중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세요. 그리고 손을 베개 밑에 넣거나 전화기를 쥐거나 정원 갖고 오기 바느질을 하는 동안 손목을 구부리는 등 장시간 손목을 구부리는 행동은 피하세요. 토마토, 계란, 생선, 견과류 짙은 잎채소 등의 음식을 통해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하거나 의사가 조언하는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안녕. 당신의 손도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잠을 자야 합니다. 이 한밤중에 당신을 깨운다면 일시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에 깊게 듣고 조기에 조치를 취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마비를 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손을 내려다보면 손바닥 피부, 특히 엄지손가락 아래나 가장 자리가 평소보다 더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지만 피부의 다른 부분보다 약간 따뜻하고 눈에 띄게 더 홍조가 나는 느낌입니다. 안녕. 그리고 잦은 손 씻기, 비누에 대한 반응 또는 단순히 나이가 될수록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고 몇 주 동안 지속되며 손의 정맥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 이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에 지속적인 발적이 나타납니다. 손바닥 홍방간 기능장애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간 간염 또는 심지어 강형변의 초기 단계와 같은 상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호르몬과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미묘한 효과 중 하나는 피부의 작은 혈관, 특히 손바닥과 같은 부위로의 혈류가 증가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적이나 따뜻한 느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무엘이라는 78세의 신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특별한 것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이 오후가 될수록 짙어지는 힘이 한 불구스름한 색조를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건강하게 식사했으며 전반적으로 몸이 좋았지만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장기간 고혈압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간 손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치료를 조정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손상 없이 간 기능이 호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정맥, 특히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피부색이나 손톱 색깔의 변화와 함께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 순환계 또는 호르몬 불균형을 가리키는 초기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흔한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체는 종종 오난 경고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까? 손바닥의 붉은기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며 자극이나 새로운 물질과의 접촉으로 설명할 수 없고 피부가 경미하게 황변되거나 복부팽만감, 식욕부진, 지속적인 피로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간 기능 테스트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 쉽게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 발견을 통해 문제가 진행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보는 방법을 안다면 종종 접촉점으로만 여겨지는 손바닥은 실제로 간 혈액순환 및 호르몬 균형을 조용히 반영합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손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자신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당신은 그들이 몇 달 또는 몇 년 전에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와 같이 단순하고 차분하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동영상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싶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 매주 우리는 정직하고 따르기 쉽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작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7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보다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내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가볍게 살기에 충분합니다. 네.